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세계일보가 보도한 최순실 씨와의 단독 인터뷰, 이 인터뷰 내용 때문에 최순실 씨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 충격을 받고 또 허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잘 지켜야만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제스를 쳐보세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국가 기밀인지도 몰랐다. 더욱이 딸 아이를 두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은 돌아갈 수 없다.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 씨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의 국내적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헷갈릴 정도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부인하려면 국내에 들어와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대면서 해명해야지, 의혹만 부인하면서 지금은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꼴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좀 현명한 판단을 해서 하루빨리 돌아와서 의혹을 풀어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도부 사퇴 의견도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박계의 이정현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인적쇄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인적쇄신을 통한 분위기쇄신 정도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도부 총사퇴가 책임을 지는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부 총사퇴는 지금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성을 보이는가를 보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이 최순실 특검을 전격 결정하고 나선 데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박지원 위원장의 입장은 특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 고려됐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야 거대 정당 사이에서 제3당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적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에 반대하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찬성하면 특검은 도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모두가 같은 만큼 특검이 일단 도입이 되면 특검의 활동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최순실 게이트 때문인가요? 이거 국내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일단 최순실 게이트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는 올랐고요. 중국은 약보합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14%나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아실 겁니다. 다 내가 느끼는 마음이 남들이 느끼는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고요. 물론 빅2, 삼성, 현대차의 위기도 있지만 현 정부의 장악력, 정책적 안정성이 있겠냐, 계속 갈 수 있겠냐, 정책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 불안정성,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정책 관련주들이 다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그룹주 지배구조 개편이 될 것이다 이런 영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게 과연 되겠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건설주, 정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죠.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어제 코스피 지수는 2013.89로 전일에 비해서 1.14%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특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코스닥 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창조경제죠. 창조경제 관련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몰려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최근에 더 안 좋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5일 동안 한 4% 정도 가량 빠졌거든요. 어제도 0.73% 빠지면서 635.51로 마감을 했습니다. 2월 이후 최저치고요. 영국 브렉시트 때에 비해서 더 부진한, 그게 6월이었죠. 그때보다 더 부진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하면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 중소 벤처 기업이 몰려 있는데 이것 역시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특히 기관이 많이 팔고 있고 개인들도 이제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땅값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올 들어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그러죠? 예, 제주도의 땅사랑, 중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은데요. 전국 3분기, 올 들어 3분기까지 누계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의 땅값이 평균 1.97% 올랐습니다. 71개월 연속, 거의 6년째 한국인들의 땅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제주도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7.06% 3분기까지.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거의 3.5배 수준으로 오른 거죠. 서귀포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7.48%나 올랐고요. 예.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시도 3.5%, 부산, 대구 다 3% 안팎으로 올랐고요. 이게 나중에 아파트값, 주택값으로 건설 착공을 하면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이게 나중에 땅값이 아파트나 주택값 상승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이 역세권 아파트라는 말을 그 말은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새 무슨 락세권 아파트가 뜬단다. 락세권 아파트가 뭐예요? 락이 떨어질 락은 아니고요. 즐길 락. 즐길 거리가 많은 곳에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즐기는 게 뭐냐? 최근에 여가 생활이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예. 공원 그리고 각종 테마파크, 여가 시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프라가 도로나 다리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혹시 학세권이란 말도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학군이 좋은데요? 다 알 겁니다. 숲세권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숲에 가까운 거? 맞습니다. 힐링 이런 거 중요하면서 주변에 숲이 많으면 쉴 곳도 산책할 곳도 많으니까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이렇게 영향치는 최근 이제 락세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곳이 하남이고요. 하남에 이제 대형 쇼핑 테마파크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1.4%나 올랐고요. 워터파크나 호수공원 이런 들이 많은 곳들. 최근에 이제 대형 건설 호재가 있는 곳들이 영종도, 송도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이 락세권 아파트 지역이다 이렇게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락세권이군요. 야, 참. 자,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제 얼마만큼 사람들이 쓰느냐의 문제겠죠. 예. 근데 또 하나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요새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국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뭡니까? 재정 자립도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지자체 전체 재원 중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즉 국세를 거의 제외한 비중이 차지한 비중인데요. 결국 중앙정부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지방정부의 입김이 세지는 거죠. 근데 재정 자립도가 지난 회계연도를 보니까 54%였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2.1%포인트 올랐고요. 5년 새 최고치입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인데 왜 그러냐? 다 궁금하겠죠?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수 수입 중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다 부동산이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지방세가 실질적으로 작년에만 71조 원, 1년 전에 비해서 10조 원 가량 더 늘었습니다. 17% 이상 늘었고요. 특히 서울이 좋습니다. 83%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고요. 울산 이런 광역시들이 상당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재정 자립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좋은 일이에요. 이 재정 자립도가 제대로 돼야지 지방자치가 또 보다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자, 주요 백화점 창립 기념 할인 행사가 일제히 오늘부터 열린다고 하는데 이 주요 백화점 창립 기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일제히 열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 문 연 날이 모두 똑같은 게 아닌데? 쌍둥이도 아닌데 그렇죠? 글쎄요. 생일이 다른데 생일 파티는 같은 날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백화점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 창립 기념일은 11월 15일 아직 남았고요. 현대백화점은 12월 1일, 신세계백화점은 10월 24일. 많게는 한 달 반씩 차이가 나는데 생일 파티는 다 같은 날 하겠다는 거죠. 오늘부터 11월 6일 내진 11월 3일까지 창립 기념 할인 행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유는 백화점은 당연히 존재하는 이유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있죠. 지금이 딱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할인을 해야 될 기간인데 왜냐하면 추석하고 지금 코리아 셀 페스타가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까지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이때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11월이 어떻게 보면 비수기인데 이때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할인 행사를 오늘부터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겨울 준비.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옷이 많이 팔리겠죠. 백화점들은 간절히 바랄 겁니다. 앞으로 기온이 좀 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일제히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모레부터 두산과 NC의 한국 시리즈 막을 올리는데 NC가 플레이오프에 이어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재학 선수를 엔트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네요. 예, 현재 이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이재학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 북부청이 어제 이달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시리즈 이후로 수사 결과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NC가 이재학 선수를 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학 선수 올 시즌에 26경기 등판해서 12승 4패, 평균 자책점 4.58로 NC의 주축 선발 투수이거든요. NC로서는 이재학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이제 한국 시리즈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한국 시리즈는 NC 김경문 감독하고 두산의 김태형 감독 이 둘이 사제지간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죠. 사제지간 맞대결로도 이게 또 아주 관심을 모을 수 있어요. 예? 이 김경문 감독 이 두산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요. 감독까지 역임을 했었죠. 예. 김태형 두산 감독도 이 김경문 감독하고 똑같이 두산의 포수 출신인데 이 90년과 91년에 이 두산에서 이 둘이 함께 포수로 뛰었고요. 또 이 김경문 감독이 두산을 맡았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이 김태형 감독이 그 밑에서 이 배터리 코치로 활약하면서 지도자로서 이 사제지간에 연을 맺었습니다. 예. 이 선수 시절엔 선후배 사이였고 또 이 감독과 코치로 함께 두산을 이끌면서 지도자로서 이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사이인데 근데 승부에서는 뭐 냉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 김경문 감독은 NC를 강팀으로 키워오긴 했지만 아직 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우승을 해야지 된다 이런 부담이 있고요. 예. 이 김태형 감독도 이 정규리그에 이어서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이 통합 우승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축구 얘기 좀 해보죠. FA컵 결승전 진출팀이 가려졌죠. FC 예. 서울하고 수원 삼성. 그렇죠? 예. 예. 이거 K리그 라이벌 팀끼리 맞대결에서 볼만하겠네요. 예? 이 K리그에서 FC 서울하고 수원 삼성의 라이벌전을 슈퍼매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슈퍼매치라고 따로 부를 만큼 서울과 수원의 라이벌전은 그동안 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슈퍼매치가 열리면은 양 팀의 서포터들이 따로 응원 연습을 할 정도이거든요. 예. 근데 FA컵 결승전에서 이 슈퍼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 서울이 어제 준결승전에서 부천을 1대0으로 이겼고요. 이 수원도 울산의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서울과 수원이 K리그에서의 전통의 라이벌인데 올 시즌 양 팀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 서울이 전북 현대하고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이 수원은 한때 2부 리그 강등을 걱정해야 할 만큼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 라이벌전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FA컵 결승전에서는 불꽃이 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K리그에서는 또 이 시도민 구단의 선수 임금 체불이 발생을 했는데 광주FC가 선수들한테 월급을 지금 못 주고 있다 그러죠? 예. 이 프로축구에 이 시민주를 공모한 형식의 시민구단이 있고요. 또 예. 도민주를 공모한 도민구단이 있거든요. 예. 합쳐서 이제 시도민 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도민 구단의 재정난이 여전합니다. 이 강원FC,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팀들이 월급 체납이 반복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광주FC도 이 선수들하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10월분 급여가 체불이 됐습니다. 이 시도민 구단의 재정난은 한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매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자체에 좀 새로운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10월의 가수 이용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잊혀진 계절. 이 노래 때문에 10월이면 제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예전에 가을 행사를 다니다 보면은요, 10월의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다 스모그다 해서 아주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지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거리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요, 공회전 줄이기, 경제 속도 유지 등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파란 하늘은 더 가까이, 대기 오염은 저 멀리. 푸르른 10월의 가을 하늘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이용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피부 겉에만 머문다면 아름다움은 겉돈다. 밀착 시트 기술이 겉에서, 하얀 단백질 세럼이 속에서 이중으로 지켜주는 이유. 한 장, 그 이상의 차이. 마스크 사이언스 메디힐.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돌고래의 삐 소리, 기계의 끼 소리, 벌레의 웽 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허가 이명 단리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강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갓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KB 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사고 만변해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8시 33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어느 정도 뚫렸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10월의 어느덧 마지막 목요일 서부간선도로가 조금 전부터 약간씩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양방향으로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 나와서 여의도로 지나는 길 목동도까지 쭉 밀려 있고요. 경인도는 영등포역을 향하는데 구로역부터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는 금천 부근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밀리는 상황이고, 주변에서는 배화교에서 성호공원, 더 가서 안산 북곡의 삼거리 지나는데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최순실 씨 문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아침 세계일보 보도 여러분께 오늘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계일보 보도를 법률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 아침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최순실의 그 단독 인터뷰요, 세계일보? 아니요, 전문은 못 봤고 제목 정도만. 제목 정도만 보셨어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자, 이 대통령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연설문에 무엇을 어떻게 수정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서 네. 대선 당시인지 그 전인가 했다. 대통령을 오래 봐왔으니까 심정 표현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리게 됐다. 박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니까 신경 고백에 대해 도움을 줬다.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가 기밀인지도 몰랐다.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다면 손이나 댔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파일이 지금 한 200개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40개 정도가 연설 문안인데, 그러니까 연설 문안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확정되기 전에 연설 문안을 보고 수정해준 이런 정도라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논란의 소지가 있고.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예상 발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는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매일 저녁에 청와대에서 30cm 정도 두께의 각종 보고 서류들이 지금 이 최순실 씨에게 건네와서 이걸 검토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서는 이게 최순실 씨의 변명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이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또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기밀 누설 전부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관계 확정하는 것부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일보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대통령의 보고서를 매일 봤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질문이 이러니까 말도 안 된다. 예? 네. 물론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누가 청와대 문건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 미르 재단 사무총장이 지금 한겨레 인터뷰한 그 내용인데 이제 미르 재단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찰이나 특검이 빨리 입수를 해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한겨레 보도를 보면 미르 재단 사무총장이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식의 진술이 있어서 과연 그 진술이 사실일지 아니면 최순실 씨의 변명이 사실일지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빨리 스스로 귀국해서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밝히는 방법일 터인데 세계일보 내용을 봐도 본인이 지금 빨리 귀국하겠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그냥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때서 기자회견했다고요?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네,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그 유리한 내용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법률적 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비덱 GmbH, 유한 회사. 예. 더 블루케이. 거기도 지금 독일에 있는 현지 한인 변호사에게 대표 자리를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한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사건 이제 어떤 그 위임을 받아서 지금 그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뭐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이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어서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 더욱이 딸아이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두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이 회복되면 용서를 구하고 죄가 있다면 받을 것은 달게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말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공개적으로 내가 독일에 어디에 있다. 그다음에 한국 검찰에서 이 독일로 와서 현지 출장 조사를 하게 전면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부분이라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행기 타는 게 그 독일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고 그 정도 재력이면 1등석을 타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터인데 이게 신경쇠약 때문에 못 들어온다. 사실은 뭐 굳이 더 비판할 필요도 없는 변명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독일에서 집 살 때 36만 유로 약 4억 5천만 원쯤 들었는데 은행의 예금 담보와 강원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서울에서 36만 유로를 만들어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집을 3, 4채로 불린 것은 완전 오보다. 집을 두 채나 구입할 일도 없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독일 현지에서 이제 최순실 씨의 행적을 쫓고 있는데 말이 4마리인데 이 말이라든지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을 다 싣고 이사 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4마리를 옮기려면 트럭 4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올 돈이 없다. 들어올 돈 없으면요. 진짜 그냥 제 카드로 비행기표 끊어드리겠다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럴 돈이 없는 건지. 근데 어떻게 뭐 굉장히 부자 뭐 명품 구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집 구할 때 모든 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해서 참 궁금하고요. 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입니다. 국민의당. 지금 특검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동감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특검에 반대한다기보다도 무용론이죠? 예, 특검이 사실상 그리 실익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라든지 또 차은택 감독이라든지 최순실 씨 모녀는 지금 독일이나 유럽 어디에 지금 잠적을 해 있는 상태고요. 차은택 감독은 지금 중국에서 숨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고모 씨라고 하는 또 다른 측근은 지금 필리핀에 나가 있다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핵심되는 사람들이 전부 해외에 도피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 핵심을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리고 가령 이 사람들의 소재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유병헌 씨 그때 장녀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아직도 프랑스에 있죠? 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한국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런 걸 보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버티면 이게 송환시킬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미르나 K스포츠 같은 경우 보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일부 말씀이 있고 나서 그게 재단 관련 서류 파기해버렸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논현동에 있는 이게 최순실 씨 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버려진 컴퓨터에서 지금 JTBC에서 그 자료를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증거인멸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게 특검 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90일 동안 현재 법상의 특검은 90일 동안 가능하거든요. 그럼 90일 동안 과연 뭘 수사할 수 있을까? 핵심자를 수사할 방법도 없고 증거인멸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면 관련되는 참고인들 조사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변죽만 올리다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 해법 찾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짚어보는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 우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뭐 최순실 사건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는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이제 제일 잘 챙겨야 될 사람이 유일호 경제부총리인데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 경제 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더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 이런 어떤 비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 보면은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서 좌초 상태나 다름없는데요. 그래서 구조조정 이거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총리가 아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조선과 해운 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서 상황이 아주 긴박해지니까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주요 내용이 자구 노력해라. 그럼 돈 대주겠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잘 몰라서 자신은 뒤로 숨고 임종용 금융위원장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또 이제 중요한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지금 부동산 투기 때문에 경제가 가계부채 거품에 들떠서 꺼질 가능성이 큰데 근데 투기 막으면은 경기 침체한다. 이러면서 투기를 사실 방치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는 양치기 부총리다 이런 어떤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강남 부동산 투기가 이제 폭발하다시피 하니까 투기 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력한 조치를 이제 취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부총리 말을 뒤집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부총리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경제부총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 경제장관 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장관들 같이 모여서 의견 한번 모아보자 해서 이제 회의를 이제 제안한 건데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뭐 실업대란, 가계부채 폭발, 물류대란 같은 이제 지뢰가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비판이 비등하니까 이제 경제장관 회의를 매주 열겠다 이런 어떤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경제관계부처 장관 이 회의를 연다고 했는데 막상 해당 장관들이 부총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요. 원래는 17명이 참석해. 4명인가 했죠. 3명. 3명인가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사령. 유승민 의원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사령탑으로서 뭐 완전히 역할과 위상이 이제 무너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 사령탑이 이런 상황이니까 좀 암울한 생각이 들죠. 근데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사실 경제학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경제 철학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 지식과 경제 철학은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 경제부총리는 철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되려면요.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 절벽 위기입니다. 그래서 부실 산업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무슨 산업을 새로 일으킬 것이냐 벤처 중소기업들은 어떤 정책으로 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경제는 실업이 많고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것이냐 가계부채는 무슨 방법으로 줄일 것이냐 또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자신만의 어떤 철학이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부총리 취임을 하니까 그걸 여기저기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식물부총리다 이렇게 뭐 예를 들기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문제는 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니까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조조정, 가계부채 뭐 이런 얘기인데 먼저 구조조정 이 문제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커진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예.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이런 산업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요. 그런 산업들이 전부 노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산업들을 이끌고 있는 재벌 기업들이 병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유착 때문에 비리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고 족벌 경영하면서 시장 독점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산업, 신기술, 신상품 이런 혁신이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인해 전술식으로 대거 공격을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지금 우리 경제 구조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부실기업 과감하게 정리하라. 정형유착 고리 끊어라. 재벌 개혁하라. 신산업 발굴하라. 벤처기업 중소기업 살려라.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조차 못 잡고 있으니까 걱정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가계부채 말이에요. 아까 네. 부동산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 가계부채 대책도 이게 사실 이게 전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네. 떨어진 불 아닙니까 발등에. 가계부채가 1,300조 원 규모인데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가계부채 폭탄을 경제 스스로 장착한 것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시장은 최경환 경제팀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규제 다 풀고요. 금리 5차례나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문제는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지금 거품으로 들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거품 꺼지고 가격 폭락하면은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 있다. 그럼 경제가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친다면 가계부채 정부로서는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되죠. 아니 어떻게든 좀 이렇게 그 부동산은 그러면 인위적으로 계속 좀 가격을 붙잡아 놓고 근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은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부동산 투기가 가계부채를 자꾸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는 아무리 급해도 마약 처방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의 악의 축인데 악의 축은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이런 거 해서 부동산 투기 일단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일자리 많이 만들어줘서 갚게 해야죠. 갚아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서민들 부채 같은 것은 지금 갚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좀 경감해 주는 그런 조치 좀 취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가 문제다. 결론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청와대 서별관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경제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예. 총재, 산업은행 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이것이 비공식 회의인데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 대우조선해양의 산업은행이 4조 2천억 원 부실 이제 대출을 해줘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부총리가 이제 사령탑이 돼야 되고요. 각 경제부처는 자기 책임하에서 경제정책을 만들고 부총리가 일사불란하게 총괄하는 그런 어떤 이제 제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국민과 같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체제가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국민들 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정책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경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시한폭탄 시기가 지금 제깍제깍 돌아가고 있는데 사생결단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언하고 싶은 것이 정치와 경제 독립선언해라. 그리고 구조개혁 내가 죽어도 경제 살린다. 이런 각오를 해라. 그리고 가계부채, 실업 등 민생 해결에 올인을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산업 발굴해서 우리 경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거 빨리 찾아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라. 그것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치 경제 분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게요.
지금 예를 들면 최순실 쇼크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사실 망연자실하고 있습니까? 망연자실 하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국회가 지금 싸울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같이 끌고 가야지 이거에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주말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